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이번에는 학폭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신고가 되고, 뭐, 가해 추정 학생이 되고, 뭐, 피해 추정 학생이 되면, 사안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럼 학교에서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 뭐, 보호자 의견서라고도 하고, 뭐, 학교 측에서는 이제 교육지청이나 학폭위에서는 이제 학부모라는 의견보다는 그냥 보호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뭐 그 표현이 맞는 거고, 이렇게 보호자 의견서를 요청을 하게 돼요. 뭐 통상 이런 양식인데, 음. 얼마 전에 뭐 국가 주요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 분께서 또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 가해 추정 학생, 가해 학생이 되면 이제 좀 더 조치가 엄격해진 반면에 또 반면 어쨌든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자체가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약간 뭐 원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를 주세요. 어, 그러니까 막 블로그에 보고 뭐 변호사분들이나 학폭으로 하시는 행정사님들 블로그에 보면 사건 초기부터 사안 조사 때부터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래서 의견서 잘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 의견서를 많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호자 의견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양식이긴 한데 이런 양식이죠. 양식이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네, 사실 네, 이게 양식인데 네. 사실 전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해드리진 않아요. 네, 이게 뭐 쓸 내용이 없어요. 이거 부모님 쓰셔도 돼요. 이거 인지경이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알았냐? 이런 것들인데 현재 자녀 상태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좀 모르죠. 저희 애도 모르는데 지금 사춘기에 들어간 저희 두 자녀들의 심리 상태도 모르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부모님의 자녀는 제가 모르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코칭을 받으실 수는 있겠죠. 뭐 파이 시도 이런 것들 뭐 그쪽 부모님만 찾아가서 파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 변호사님들이나 일단 행정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님들은 이 의견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통상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사안 조사가 진행이 되죠. 전담 기구에서. 그러면 이제 반에 있는 학생들한테 목격자 의견서, 목격자 확인서 쓰고 가피해 학생들한테 보호자 의견서, 뭐 가해 이제 뭐 본인 의견서 쓰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코칭은 되겠죠.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 블로그에 돌아와서 이게 결국은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야 돼요. 이게 변호사님들도 뭐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 하실 때 제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게 사실관계 특정인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그 사실관계에 따른 뭐 적용 법령이나 법조 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으면 언제 때렸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뭘 이용해서 때렸는지 그럼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용 법조가 나오는 거죠. 그냥 때리면 단순폭행이고 때려 맞아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면 상해고 근데 때릴 때 사용하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휴대폰으로 때렸다. 그럼 특수폭행이 되는 거고 특수폭행인데 치아가 파열됐으면 특수상해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야간에 아니면 단체 또는 다중이 공동이 이러면 뭐 법- 적용 법조가 바뀌는 거죠. 뭐 폭처법을 바뀌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이 사실관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오는 그런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하겠죠. 당연히 전담교사가 학폭 전담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막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모으겠죠. 근데 거기서는 사실관계 특정은 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모아서 그냥 제출하는 정도고 저도 심리학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 대학원에서 이제 청강 들어오시는 이제 학폭 전담 교사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때부터 연을 닿아서 제가 자문도 해주고 자문도 받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힘들어요. 그 선생님들도 뭐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조사관이 아니니까 한계도 있고 저희가 또 운영하는 카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담 교사님들 쓰는 거 보면 내가 이러려고 뭐 교사 생활을 하는지 차라리 이러면 경찰 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거예요. 사안 조사 때 저희는 통상 이제 2번 정도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안 조사 때 이제 처음에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안 조사 때 한번 저희가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번 행위의 심각성, 뭐 그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뭐 심각성, 뭐 고의성, 뭐 화해 정도, 반성의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안이 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뭐 폭행인지 뭐 따돌림인지 뭐 그런 부분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심각성, 고의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요. 학부모 의견서 내라 그러면 통상 2, 3일 안 내라 그러거든요. 그럼 빨리 경위서 받아가지고 탁탁탁 쳐서 한 8장 정도로 나가요. 뭐 10장 미만으로 통상 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빨리 사실관계만 빨리 특정하고 대략적인 법조나 이런 것들 뽑아가지고 제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그거를 받아보는 이제 전담 교사님들이나 전담 기구에서는 이게 학폭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학폭이 돼서 학교장 자체 종결이 끝나지 않으면 대부분 또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안 가려고 하죠. 학교장 자체 종결로. 그러면 이제 교육지청으로 보내서 학폭이 대책위가 열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좀 더 의견서가 풍부해져요. 한 15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초반에 거에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증거자를 더 모으죠, 제가.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사전에 교육지청 교육장 아니 그 누구죠? 그분들한테 담당자 간사님들이나 그 장학사님들한테 그쵸? 장학사님들한테 보내서 미리 교육 그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 10페이지 출력해서 가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죠. 이제 저희 전담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시면 이제 같이 참석하셔서 하시는 거고 뭐 굳이 변호사까지 끌고 가고 싶진 않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 그냥 마무리해서 의견서만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하죠. 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학부모님 의견서들이 그러니까 보호자 의견서가 작성하실 때 부모님들이 간과를 하세요. 이게 뭐 형사사건도 아니고 뭐 증거까지 모을 필요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증거를 수집을 안 하세요. 이거 형사사건도 아니니까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행정심판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행정심판에서 제출했던 증거자료들은 학교에서 피청구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요. 신빙할 수 없다 그래요. 이제 신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뒤늦게 작성된 그러니까 대책심의 끝나고 종합된 증거자료들이 학부모 입맛에 맞게 구비에 맞게 구미에 맞게 조작된 거 아닌가 막 샤바샤바해서 이렇게 유리한 걸 모으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저희 같은 이제 학교 폭력 행정 심판을 많이 해본 저희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래서 사안 조사 때부터 대응을 잘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이 사안 보호자 확인서를 잘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 잘 쓴다고 해서 뭐 당연히 잘 쓰면 좋겠죠. 잘 쓰면 좋은데 근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 아무리 잘 써봤자 한계는 있고 그래서 사안 조사 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의미는 증거자료 수집이나 의견서 작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법리 검토, 사실관계 특정 이런 것들을 잘해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야지 교육지원청에서 한 대책심의위원회를 가더라도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고 관련 증거가 주장이 뒷받침되고 해야지
주장을 하면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사건과 관계없는 것들을 막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위원들은. 예, 그러면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 전문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사안조사 때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의견서도 준비하시고요. 증거 수집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예요. 결국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뭐 사과하려는데 사과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안 받았다 막 역정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심의 회의록 열어보면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뭐 부모님들께서 그냥 별 기대 안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냥 뭐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도움은 하는데 반신반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네, 대부분 답을 주세요.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라는 게,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이 보호자 의견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께 쓰셔도 돼요. 그냥 뭐 진실되게 감정적으로 쓰셔도 돼요. 어, 근데 더 잘 쓰시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거를 대필 한다고 대필 업체들 보면 뭐 뭐지? 뭐 소설가 출신 뭐 등단했다 해서 뭐 이런 분들, 뭐 여기에서 뭐 미사오구에 뭐 흑이 뭐 뭐지? 하여튼 뭐 이상한 뭐 사자성어 막 쓰시면 분들 계세요. 받아보면 과간이에요. 핵심은 없고 그냥 미사구만, 형용사와 그런 거 미사구만 가득한 그거를 뭐 30만 내고 외우시는 게 답답한 거죠, 제 눈에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이 보호자 의견서도 중요하지만 사안조사 때부터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 부분들, 나중에 행정심판 가면 인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관계 특정하는 이런 법리 의견서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뭐 400부터 시작하잖아요. 로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가는 거고, 뭐 저희한테 150만 원 내시고 뭐 200만 원 내시는 분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지, 보호자 확인서 이거 쓴다고 30만 원 받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엊그제도 보호자 확인서 좀 대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안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 그런 거냐고, 아 제가 좀 고민해보고 연락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책 심의에 굳이 뭐 행정사 이런 뭐 변호사 선임해서 가는 게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번에 의뢰하셨던 그쪽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행정심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예, 심의위원들이, 결국은 심의위원들도 변호사가 들어가는 거고 하면 법리적으로 따질 텐데, 그냥 감정에 호소하고 우린 한 적 없는데요 우겨버리면, 증거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지는 거죠. 뭐 진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폭력 확인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증거, 사안 조사 때 준비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대책 심의에 제출하는 의견서, 그게 중점이라는 거죠. 근데 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진행하시고 또 뭐 심판으로 진행하시면서 또 소송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근데 저도 부모 입장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할 때마다 많이 책임감을 느껴요. 뭐 지면 속상하고, 저희 아들, 특히 저희 자녀 또래 부모님들을 이렇게 의뢰를 맡으면 더 책임감이 또 하고요. 뭐 잘 되면 저도 정말 기쁘고, 또 안 되면 또 많이 속상하고, 그쪽 부모님들한테만큼 저도 많이 속상한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엊그제도 뭐 또 좋은 결과 나왔거든요. 다행히 이제 가해 학생 이렇게 서면사가 또 변경이 돼서 교내 봉사, 학교 봉사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봉사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학생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고, 오셔서 뭐 인사드리고 하셨는데,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점점 학교 폭력이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 은밀화되고,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도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일단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낫죠.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 우리가 해도 되는데 더 전문가니까 행정사 선임하는 이유 우리보다는 적어도 나보단 전문가니까 그렇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뭐 직장 해고나 부당 해고 당해서 노무사님들한테 맡기는 이유 전문가니까 우리 세무 신고 내가 해도 되죠. 근데 세무사님들한테 맡기는 이유 적어도 전문가니까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